지난 3월 31일 역사의 길이 남을 일이 일어났습니다. 1996년생 한 젊은이 때문에 한국 사회의 시선이 광주에 쏠린 것인데요. 전직 대통령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이 광주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80년도 피해자와 유족을 만나 할아버지는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고 범죄자임을 가족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한 국립묘지의 방명록에 절하는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아버지는 여기에 묻혀 계신 모든 분들이십니다. 하고 작성하여 역사적 의미를 밝히고 할머니 이순자의 발언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는 묘비를 자신의 외투로 직접 닦고 피해자 어머니들을 만나서는 무릎을 꿇고 사과도 했습니다. 사실 그는 법적 처벌 대상도 아닌데다 도의적 책임에 눈감아도 되는 사람으로 달리 말하면 자신과 무관하다고 강변할 수도 있는 손자에게서 사과하려는 진정성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은 기쁜 마음보다 격려와 따뜻한 마음으로 그의 고통을 헤아리며 용기를 칭찬하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SBS 궁금한 이야기 와이와 뉴스에 얼굴을 비추며 자신이 겪은 고통과 시련에 대해서도 토로했습니다. 그 속에서 그가 왜 그 일가의 손자임에도 가족을 등지고 내부 고발자를 자처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오랜 시간 침묵을 지켰던 전우원의 친어머니이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의 폭로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우원의 새어머니인 배우 박상아의 충격적인 실제 모습도 밝혀집니다. 대체 이 일가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전우원이 피해자와 유족들과 만나는 장면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아직 해명되지 않은 진실을 규명하는 나비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은 뜨거운 반응과 동시에 왜라는 질문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예외적인데다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그간 공개된 전우원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모든 사람이 복종하고 터받드는 할아버지에게 거부감을 가졌으며 어머니를 버리고 이중 결혼한 아버지를 혐오합니다. 검은 돈으로 호화 생활을 즐기는 친척들을 수치스러워하고 특히 짙은 죄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른이 돼 미국에서 만난 광주 사람들 또는 룸메이트로부터 1980년의 진실을 전해 들으면서부터라고 합니다. 폭동이라는 가족들의 일관된 주장이 거짓말임을 깨달은 것인데 본인 역시 가족의 죄악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본인 스스로 하느님을 통해 회개했다고 밝혔던 바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건 일종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죄책감 또는 강박으로 보인다는 추측이 많습니다. 종교적 죄책감은 심리적 불안정이나 정신적 질환보다는 더 긍정적인 의미에서 양심의 문제와 관련 깊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깊은 우울증으로 고통받았고 한때 목숨을 끊는 선택까지 시도했다는 전우원에게 아마도 종교는 참회라는 돌파구를 열어준 것 같습니다. 절하는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방명록에 썼듯 광주행 이후 인터뷰 영상에서 그의 얼굴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전우원이 이렇게까지 마음먹은 것을 살펴보면 이 모든 일의 원인 제공자는 바로 새어머니인 박상아였습니다. 부모님의 불화는 아버지의 외도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외도 상대가 바로 박상아였던 것이죠. 전재용은 1988년 포항제철 명예회장 박태준의 막내딸과 결혼하고 2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두 번째 부인인 최 씨와 재혼했죠. 하지만 성격 차이로 1999년부터 별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별거 기간이 7년 정도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 두 아들이 있어 이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7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혼 판결을 받아 이후 한국에 정식 이혼 서류를 접수시켰습니다. 하지만 암암리에 박상아와 전재용은 2003년에 비밀 결혼을 했다고 알려져 있었고 심지어 2005년에는 박상아가 만삭 상태로 목격이 되기도 해 사실상 전 씨가 이중 결혼 생활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이야기와 관련해 이번에 전 씨가 밝힌 폭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씨는 아버지 즉 전재용의 외도 문제로 집안이 엉망진창됐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10년 가까이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박상아 씨와 만났고 업소에서 이 여자 저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며 외도를 했다라고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냈습니다. 이어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때문에 병이 들었고
암 수술을 여러 번 했습니다. 어머님이 아프셔서 제 삶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해 원망의 뿌리가 어디인지 알게 했습니다. 제 친어머니는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한 전 씨는 박상아 씨에게 학자금 대출을 도와달라고 했지만 더 이상 엮이기 싫다며 모든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자신의 딸들의 행복을 보장했고 한국의 사립학교 다니게 하다가 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출처 모를 검은 돈을 사용해가며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전 씨는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해 윽박지른 박상아 씨와 아버지가 교회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 신청 과정에 있습니다. 모든 비자금이 채권과 현금으로 지인들 계좌를 통해 인출됐고 친엄마 말씀으로는 집안에 거대한 금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박상아 씨와 결혼 생활하실 때 미국에 사는 박상아 가족들에게도 채권 현금을 똑같이 넘겼을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침묵을 지키던 전 의원의 친모 최 씨도 입을 열었습니다. 전 의원이 전두환의 금고와 관련해 전화통화로 묻자 최 씨는 복도처럼 쭉 이렇게 할머니 옷장이 양쪽에 있었다. 그런 옷장문인지 뭔가 있는데 그거를 쭉 밀면 벽이 회전했다. 은행 대형 금고같이 쇠로 된 핸들이 있었다. 엄마 안방 크기 정도 됐었고 거기 벽에 다 현금만 가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최 씨는 전 씨 일가의 재산 규모에 대해 장문의 메시지를 통해 추가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최 씨는 통화에서 얘기했던 비밀 금고에 대해 가택수색을 몇 번 당하시면서 그 금고는 다 흔적을 없애서 지금은 찾기가 어렵다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할아버지 방 서재 벽에 있는 장에도 온통 현금이 가득했다. 항상 비서들이 보스턴 백에 현금을 몇 억씩 바꿔왔다. 주식 가져간 회사도 경호관이 아니고 비서분이 만든 회사라며 떠오르는 기억들을 차례로 늘어놨습니다. 최 씨는 또 비서가 5명 이상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전두환에게 목동 아파트를 한 채씩 받아갔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현금은 물론 수십억 원에 달하는 미술품까지 집안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최 씨는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김한기 화가의 대표작 파란 그림이 있었다. 문짝 2개만한 크기의 몇십억짜리 그림이었다. 너 어릴 때 우리 집 식탁 뒤에 걸려 있었는데 아빠가 액자만 집에 버리고 그림만 말아서 새엄마 갖다 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 씨 일가에 대한 폭로 이후 전 의원은 자신과 어머니가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KBS 더 라이브에 출연해 전 의원 씨 안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 혹시 위협에 대한 전조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우리 가족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어머니께 계속 전화를 해서 두려움을 느낄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족들이 자본력이 막강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법이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식으로 돼 있어서 저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경호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혼자 다니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큰 언론사에서 동행해주고 취재해주실 때 가장 안전하다고 느낍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계속해서 폭로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제 용기를 보고 정의를 따라 양심 고백하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 의원에 대해 여전히 일각에서는 정계 진출과 같은 다른 흑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쉽지 않은 선택을 한 그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부디 모든 진실이 밝혀져 피해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겠습니다.